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잖아요. 같은 경우에도 점막이랑 밀접하게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균이 있었는데 에 묻은 균을 이라든가 병이 있는 사람이 썼을 때 충분히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병 전파의 경로 의외의 5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병이라고 하면 성관계만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행동들로 성병에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여 이런 주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꼭 4분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키스나 뽀뽀 이런 걸로 혹시 성병이 전파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헤르페스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리고 HPV 바이러스도 걸릴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단순 포진이나 구진으로 끝이지만 HPV 같은 경우에는 인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헤르페스 1형이 걸리는 거죠? 예전에는 헤르페스 1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2형도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강 성교가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입술에서만 1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1형, 2형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생식기에서도 1형, 2형 두 개가 다 나옵니다. 그물개 매독균도 입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모든 성병균은 다 전파된다고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매독균도 마찬가지고 에이즈도 입으로 전파될 수 있잖아요. 점막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입안 점막이라든가 질 점막, 그 다음에 항문 점막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파열되어 있는 경우에 미세하게라도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일상용품을 공유하는 게 성병에 전파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칫솔을 같이 썼다든지 면도기를 같이 썼다든지 수건을 같이 썼다든지 가능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잖아요. 칫솔 같은 경우에도 점막이랑 밀접하게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균이 있었는데 칫솔에 묻은 균을 입안에 잇몸이라든가 병이 있는 사람이 썼을 때 충분히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건보다는 면도기를 또 조심하셔야 돼요. 면도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피를 보잖아요. 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그 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균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쓰던 면도기로 면도를 하다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 안 하는 게 좋지만 수건은 괜찮고 면도기하고 칫솔은 따로 쓰셔야 됩니다. 관계가 아니라 그냥 피부 접촉만으로도 성병이 걸릴 수가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아까 키스만으로도 헤르페스는 충분히 감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기 쪽에 있는 헤르페스도 삽입이 아닌, 그러니까 관계가 아닌 여성의 외음부랑 남성의 외음부가 닿기만 해도 충분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밀접한, 그러니까 삽입 없이도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고름이 잡혔을 때 이게 터지면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팍 하고 나오거든요. 이럴 때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HPV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HPV 바이러스도 밀접한 성관계를 통해서만이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구강 성교로도 성병이 전파될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대표적으로 헤르페스, HPV,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걸리고요. 매덕이라든가 클라미디아, 다른 성병도 구강 성교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주경부암, 인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만큼 구강 성교로도 충분히 성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항문 삽입도 전파가 되나요? 정답은 O입니다. 항문의 점막은 입안의 점막이나 질 점막보다 더 얇고 연약해서 항문의 삽입만으로도 성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에이즈도 항문 성교로 대부분이 발생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감염의 전파가 높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벤져스에 출연하셨던 마이클 더글라스도 본인이 구강 성교로 HPV에 감염돼서 인후두암이 생겼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점막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병 예방이 좀 가능할까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전에 STD 검사 해볼 것. 요거는 서로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서 관계가 있기 전에 서로 검사를 해서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의사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남자분은 비뇨기과 가서 검사하고 와, 나는 산부인과 가서 검사할게, 뭐 이러셔야 되고, 지금은 산부인과에서도 남자분 검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동시에 같은 날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도 같은 날 들으러 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병이 없다라는 게 증명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게 나올 수 있나요? 검사 결과지가 나오죠. 근데 카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성병 플러팅 할 수 있지 않나요? 나 성병 없다. 플러팅 좋습니다. 나 깨끗하다. 네, 나 깨끗하다. 네, 너무 좋아요. 전문의가 볼 때는 카드 플러팅 아주 좋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검사 항목을 제출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SD 검사 결과지를 가져와서 서로 이제 주기로 했다. 말씀하실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 했지만 100명 중에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STD 검사 결과서를 서로 교환한다는 게 아직은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STD 카드 플러팅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HPV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가다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요즘에 이제 4가부터 시작해서 6가, 9가까지 발전됐는데요. 가다실을 맞아서 여자한테는 자궁경부암, 둘 다한테는 성기암, 그다음에 항문암, 외음부암, 아까 말씀드린 인후두암까지 예방되고 또 사마귀까지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맞아서 최대한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의 치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성병이 전파되는 여러 가지 경로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 때문에 성병에 걸리겠어? 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성병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